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엽기적인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본은 고대 이래 성과 사랑에 대한 기술이 문화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문학에서는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의식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일본보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인들은 일본인의 성의식을 굉장히 문란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반면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성의식을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차는 어디에서 연유되었을까요? 일본인들이 성애에 관해 한국인에 비해 자유롭고 활달한 것, 이면에는 종교의 영향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일본의 종교인 신도와 불교의 여러 종파는 성애에 관해 아주 관용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 대표적인 일본의 성문화, 여러분, 남색을 아시나요? 현대사회에서도 거부감이 강한 남색, 남성애, 동성애, 특히 소년을 상대로 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성문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 성문화의 하나입니다. 고대의 남색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세시대에 들어와 무사계급이 정착되고 불교의 민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무사와 승려계급 사이에서 남색이 행해졌다고 전해지죠. 예를 들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노의 배우이며 작가였던 제아미가 남색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이야 가부키가 대세지만 일본 전통가극의 정수라면 뭐니뭐니 해도 노였습니다. 무로마치 시대의 사무라이들의 후원으로 생겨난 노는 야시카나 칸나미 키요츠구와 그의 아들 제아미 모토키요가 노의 효시죠. 당시 정권을 잡은 아시카가 장군의 엄청난 후원 아래에서 제아미는 2000여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노의 배우들은 모두 남자들로 구성되므로 한 공연에서 한 배우가 여자 역할을 했다가 남자 역할도 하죠. 그러니 여자같이 예쁘게 생긴 배우가 여성이 되기 위한 몸가짐과 화장도 익혔을 것이고 당연히 무리지어 생활하는 그들 사이에서도 남색은 이루어졌겠죠. 그렇게 여성성으로 규정된 배우는 관객으로 온 남성들 중에 힘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히 남창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전국시대의 무사들 세계에서 주군과 연소한 신하 사이에 남색 관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무사가 무도를 숭상하고 여성을 멀리하게 된 것도 남색이 사회에서 그리 외면시되지 않던 사회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세 막부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막부인,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도쿠가와 스나요시 등도 남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렇게 쉬쉬하지도 않죠. 에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무대 예술인 가부키는 남성만으로 작품이 이루어지는 연극으로 미남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도 관객이었던 무사나 상인들의 남색 상대였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남색에 관한 죄악감은 거의 없었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도 학생들이나 군대 내에서 남색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남색 전문 잡지가 발행되고 있을 정도니까요. 또한 남성들만 등장하는 가부키에 대해 1913년에 창립된 여성만이 출연하는 다카라즈카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일본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 자, 일본의 엽기적인 성문화 그 두 번째, 요바이 문화입니다. 요바이의 뜻은 남성이 여성에게 호소하며 구혼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깊은 한밤에 성교를 목적으로 타인의 침실에 침입해 밤을 새우고 아침에 나오는 것을 구혼한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일본 옛 시대에는
여자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남녀가 각자 따로 살고 여자의 집에 남자가 다니는 형태였다고 해요. 759년에 편찬된 만요슈 12권에 이웃마을의 요바이 같다. 큰 칼에 끈도 풀지 않았는데 봉이 텄구나 는 구절이 있는 걸 보면 요바이가 아주 오래된 풍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밤중에 성교를 목적으로 여성의 침실에 몰래 침입하는 일본의 옛 풍습입니다. 요바이는 일본에서 아주 오래 공공연하게 이어져 내려오다 불과 50에서 60년 전에 사라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00년 이상 지속한 옛 일본의 성문화를 가리켜 낮에는 기무노, 밤에는 요바이라고 부르죠. 2022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풍습이 1960년대가 지나서야 없어졌다고 하니 일본의 성문화는 어떻게 보면 변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바이란 이상한 풍습이 생긴 이유를 가만히 추론해보면 일본의 지형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과 무엇보다 현재도 진행 중인 지진,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끊이질 않고 있으니 젊은 남자의 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사라지니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손이 번성하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하죠. 나라를 놓고 봤을 때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체수가 준다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으니까요. 바로 멸망인 거잖아요. 멸망 앞에서 인간의 생존은 이것저것 가릴 게 없죠.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작은 마을부터 큰 단위인 읍, 도시까지 늙은 남자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에 있는 과부의 수가 어느 정도를 넘게 되면 그 마을 촌장의 허락하에 요바이 풍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눈 감아줄 테니 알아서 잘해. 달도 뜨지 않는 깊은 밤. 남자가 이웃 마을의 과부집 담장을 넘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거부하거나 내치지 않으면 무건이지만 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둘은 원나잇 스탠드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틀밤, 사흘밤, 나흘밤까지 매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라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를 저지른 남녀 둘만 하는 거죠.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해가 뜨기 전에 무사히 빠져나와야 그 누구의 눈에도 안 띄게 빠져나와야 요바이가 성공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답니다. 이건 과부들만 넘쳐나는 나라에서 생존 방편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볼 만하겠습니다. 심지어 이 요바이라는 괴상한 풍습이 에도 시대에는 축제로까지 발전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축제 기간에는 결혼한 남녀도 관계 가능할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해도 비난은 없었답니다. 아무리 인구수를 늘리려고 한 방편이었다고 해도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고육지책이라고는 해도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하죠. 이 풍습이 갈수록 점점 통제가 불가할 정도로 문란해지니까 메이지 정부가 요바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이미 오랜 기간 해오던 거라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다행히 성의식의 변화와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깊은 밤에도 집집마다 전구를 놓기 시작하면서 요바이 풍습은 성공률이 낮아지고 점차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195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문화는 일본에 비해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인상이 강합니다. 일본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교류되고 있고 지구촌의 성문화도 많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인의 성의식도 더욱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 개방으로 가는 개척의 길 가운데 대한민국 성인 성교육 1호 타오월드 이여명 박사가 더욱 건강하고 밝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은 참여와 응원 바랍니다.